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폭력 조직이 국내에 스며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익히 알려진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전통 조직들 외에도 이제는 중국 흑사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 조직들이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의 세력 확장으로 수사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세기 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외 폭력 조직으로는 국제적 조직을 갖춘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흥 폭력 조직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다양한 외국 폭력 조직이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이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국내 조직과 손을 잡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폭력 조직이 국내로 대거 잠입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서울 힐튼 호텔의 세블럭 카지노 앞에서 조선족 조폭들이 화교 출신 조폭 두목을 회칼로 납치하려고 했으나 마씨가 호텔 로비로 도망가는 바람에 힐튼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선족 조폭들은 마씨를 따라가면서 회칼을 휘둘렀다. 조선족 조폭이 노린 것은 마씨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 유통권이었다. 카지노에서 VIP 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짜배기 사업권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선족 조폭이 서울 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외국인 조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게 연변 흑사파다.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삼성의 조선족계 흑사파 조직원들은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16개 조직에 2,300명의 조선족 흑사파 조직원들이 조직력을 뻗치며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활동 외국인 조폭 중 절반이 조선족이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연변 흑사파, 흑룡강파, 뱀파, 호박파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잘나가는 조직인 연변 흑사파는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의 조선족 양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양씨는 조선족 31명을 모아 흑사회를 모방한 연변 흑사파를 결성하고 조선족 밀집 지역인 서울 가리봉동 장악에 나섰다. 이들이 가리봉동을 장악하는 과정을 전설처럼 가리봉 잔혹사라고 한다. 이들의 활동 방식은 중국 본토 흑사회처럼 등에는 칼, 다리에는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가리봉동 일대를 휩쓸었다. 이들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공짜 술을 얻어먹으며 돈을 뜯어냈다.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와 마작방을 운영하며 돈을 딴 사람들을 협박해 다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리봉동의 업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설사 추방된다 해도 중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등 호적을 세탁한 뒤 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방검복을 입고 영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손도끼를 크게 휘두르며 피를 뒤집었을 때까지 싸우는 잔인함을 보여 타 외국인 폭력 조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흑사파 라이벌 베트남 하노이파.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가에서 첩대부 일을 마치고 나온 베트남 여성이 낯선 남자 3명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괴한들은 여성을 부천의 한 은신처에 사흘간 감금했고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장 6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 주었고 붙잡혔던 여성은 풀려났다. 하노이파는 외국인 조폭 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연변 흑사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베트남 조폭들이 미국의 암흑가를 평정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하노이파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밀입국한 현지 조직원이 불법 체류자와 근로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불리고 있는데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포천, 안양, 안산, 경남 창원시 공단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노이파는 2000년 이후 소규모로 활동해오다 점차 전국화되어 전국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됐다. 순수 조직원 및 협력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리사체, 납치 폭행, 인질 강도, 성매매,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연 5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본국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하노이파는 총책 두목, 중간 간부, 행동대원, 유인책 베트남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보통 여성 조직원이 남성들을 유혹한 뒤 범죄를 저지른다. 한국형 조폭 방글라데시 군다파. 외국계 한국형 조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어로 폭력배, 깡패를 의미한다. 이들은 다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며
90도 인사 등 국내 조폭의 행동 및 생활 방식, 예의, 지휘 체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폭으로 알려진다. 군다파는 보통 20명의 조직원이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 등 명령 계통이 타 외국인 폭력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편이다. 이러한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인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존재한다. 안산군다, 서울군다, 수원군다 등 지명을 딴 조직과 앨런, 군다 등 두목 이름을 딴 조직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외국인 조폭보다 세력은 미약한 편이지만 국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여권을 위조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가디언스파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흥 필리핀 조폭이다. 신체 부위의 문신이 크면 클수록 고위 간부라고 한다. 문신은 주로 머리, 손목, 어깨에 있으며 문신 모양은 해적이다. 가디언스파는 군소 조직인 일롱고파를 흡수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디언스파는 당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불법 체류자 포함의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후 조직원이 수백 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조직 운영을 위해 불법 도박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안산을 거점으로 불법 게임장, 지하 카지노를 운영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가디언스파 조직원들은 필리핀에서 권총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취업 비자로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총 사용에 능하다. 이들은 평소에 식칼과 송곳, 드라이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총기 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마약 담당 태국 깽야이파. 깽야이파는 태국 조폭으로 최근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조직 중 하나다. 1m가 넘는 길이의 정글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하고 다니면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있다. 야바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중 대부분이 마약인 야바를 신경안정제로 복용하고 있다. 이 야바의 약효는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깽야이파 외에도 위장 결혼 수법으로 국내 업소에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 폭력 조직 사만코 차오 타이파와 태국인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달라 타이파도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이들과 달리 호텔 사업이나 벤처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세계에서 메이저급으로 통하는 이들은 한국을 상대로 합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 국가들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폭력 조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산간지방과 변두리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취약해 신분 위장이 간단하다. 입국 단계에서 조폭인지 노동자인지 분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여차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